안녕하세요. 방구석 물류. 이전에 영상들 이미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진짜 유통연구소 하는 박성희라는 사람이 물류로 풀어보는 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물류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물류 트렌드는 유통 쪽, 특히 이커머스 쪽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도 물류는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게 어디를 중심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서비스, 신기술이 도입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통 경쟁이 물류 서비스 경쟁으로 가면서 새로운 물류 서비스, 새로운 기술들이 다 유통에 기반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유통에서 일어나는 물류 경쟁 그리고 전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할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집에 생수, 양말, 노트, 햇반 그걸 산다고 했을 때 어디서 사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수가 떨어졌다. 내일 신고 나갈 양말이 없네? 예전에는 집 앞 슈퍼에서 사요. 엄마가 사다 주세요. 근처에 있는 마트 가서 사요 라고 하는 대답이 주로 있었다면 요즘에는 대부분 쿠팡, 네이버, 11번가 전체적으로 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예전에 내가 직접 어디를 찾아가서 가져왔다고 하면 지금은 다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물건이 나에게 오는 그런 형태. 물건이 나에게 오는 바로 그 일련의 과정이 물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고객들,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도 이후에 공급자가 되시기도 하겠지만 항상 소비자 입장을 같이 가지고 계신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산다라고 하면 일단 매장을 내가 들어가서 문 열고 직원이 인사하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혹여나 매장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불편해하죠. 모 화장품 편집샵에서는 그래서 바구니 색깔을 구분해 두기도 했습니다. 빨간 바구니를 들면 나 필요한 거 있으니까 좀 와서 도와줘. 파란 바구니를 들면 나 혼자 잘 살고 갈 테니까 굳이 나한테 올 필요 없어.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인사, 당장한 복장, 대면 무언가 필요할 때는 전화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으로 다 처리하고 해송도 택배기사가 왔을 때 택배기사님에게 물건 받으시는 분 한번 댓글 쳐보실까요? 나는 택배를 주문하고 기사님과 만나서 받는다.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택배 대면 배송률, 실제 물건을 수취하는 고객과 만나서 택배를 배송하는 게 10% 이하고 그놈의 코로나 이후로는 애초에 문자가 오죠. 안전,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배송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라. 그리고 어차피 사실은 집에 있어도 받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있어요. 택배가 와요. 초인종을 누르죠.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 있으면 문 열고 나가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집에 있어도 초인종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쓱 열면 와 있죠. 택배기사님도 누가 안에서 초인종 받아가지고 나오면 더 시간 걸려 사실 별로 좋아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웃으면서 전해주면 좋겠지만 워낙에 처리해야 될 물량이 많으니까 최근에 시모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배송기사님들이 하루에 무려 400건을 배송한다는 거죠. 말이 400개지 400군데에 가까운 한 집에 두세 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 집에다 간다고 하면 400군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비대면 관점으로 바뀌었고 고객들, 소비자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전자상거래의 성장. 그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어떤 디바이스, 어떤 툴을 통해서 사고 있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3년 1월만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 PC 쇼핑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대략 80% 가까이 사람들이 매장 안 가고 온라인으로 물건 산다고 하면 컴퓨터 켜고 로그인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샀단 말이죠. 마우스 클릭.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모바일 점유율이 83%. 즉 10명 중에 8명.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러면 지금 온라인 쇼핑이란 말이 맞냐? 아니죠. 모바일 쇼핑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내 손 안의 쇼핑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트렌드 변화를 한 장에 요약한 좋은 장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레포트 중에 하나를 따왔는데요. 좋은 자료는 꼭 내가 만들어야 좋은 자료가 아닙니다.
좋은 자료를 잘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도 좋은 거죠. 요약을 하면 내가 예전에는 전통시장 그리고 집 앞에 슈퍼에서 사고 마트에서 직접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서 사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 마트도 마트가 가는 게 아니라 마트의 온라인 몰, 그리고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그리고 배달 서비스 하는 데들이 요즘에는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장 한 번 본다고 하면 온 가족이 가가지고 한 번에 10만 원, 15만 원어치 바리바리 한 카트 가득 싣고 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사는 거는 한 3만 원. 적게 사면 만 원, 2만 원도 삽니다. 이건 왜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사는 양이 줄어들었지? 배송 경쟁, 서비스 경쟁이 심해지면서 무료 배송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대략적으로 어떤 사이트가 고객의 평균 객단가, 구매 단가가 47,000원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사이트, 그 쇼핑 앱은 무료 배송 기준이 5만 원일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같이 무료 배송 기준에 맞춰요. 그게 최근에 즉시배송,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즉시배송 경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 원만 사도 무료 배송. 심지어 최소 배송 기준은 5,000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생수, 삼김, 그다음에 컵라면, 음료수 이런 정도만 딱 사는 거죠. 필요한 때 그때그때.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더 잦아지고 한 번에 사는 금액은 줄어들고. 왜?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물류는 예전에는 매장으로 한 번에 덩어리로 팔레트 단위로 롤테이너 단위로 가져다 주던 거를 이제는 낮게 하나하나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 쇼핑 앱의 고객평입니다. 저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한 분이 쓴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도 온라인으로 물건 산 지 20년, 휴대폰으로 물건 산 지도 10년 됐습니다.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이 앱이 불편한데? 이렇게 검색이 안 좋아. 상품이 왜 이렇게 잘 노출이 안 되는 거야? 에이, 행사 상품 여기다 짱 박아놓고 이 사라는 걸 말하는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페이가 어떻고, 결제 로직이 어떻고, 교환 반품은 어떻고. 네. 소비자도 이미 유통 준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대면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매장 가서 직접 사다가 PC로 사다가 모바일로 사다가 그 비대면으로 물건 살 때 사실 제일 불편한 게 제가 지금 옷을 판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쇼핑 사이트면 상품 상세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저 자켓이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신축성은 어떤지.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쫀쫀하죠? 구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모바일 쇼핑 등등이 되게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품 정보를 충분히 얻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그 부분을 대체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쇼핑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 그 라이브 커머스가 또 재밌는 게 이 판매자들도 꼭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거 유튜브나 아프리카처럼 팔고 있어. 물건 안 팔고. 어차피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물건을 충분히 팔 수 있으니까 판매자가 구독자, 나의 팬을 모으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미 인플루언서였던, 유명 유튜버였던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여러 가지 유통회사를 다양하게 다닌 커머스 가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강의할 때는 박성희라는 이름도 쓰고 또 다른 부캐도 있습니다. MC를 볼 때는 MCR. 1등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통의 핵심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최저가, 다양한 상품, 편의성 세 가지입니다. 최저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가격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 10원, 20원 차이에서는 최저가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최저가라는 거는 가격만 보고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는, 즉 음식점을 예로 들면 돈가스가 제 얼굴만 해요. 이만한 돈가스인데 단돈 3,000원인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거죠.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야 근데 지금 맛이 그렇다, 3,000원이야, 왠지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최저가는 매장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되게 불친절해요. 그럼에도 가격 때문에 사는, 100원, 200원 싼 거는 최저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으면 못 고릅니다. 적당히 써야 돼요. 포장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살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인점의 평균 상품 수 5만 개 정도 됩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파는 제품이 1,000만 개 정도 돼요.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 중복 상품을 포함하면 10억 개, 20억 개 정도 됩니다.
편의점은 몇 개 있을까요? 편의점은 평균적으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에서 5,000개 있는 상품인데 편의점 가서 살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편의점 가서 후드나 하나 살까? 우리 집에 냉장고가 바꿀 때가 됐는데 편의점 가서 좀 봐야겠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이죠. 편의점에 가서 내가 사는 상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먹을 것들, 간단한 소품들 정도를 사기 때문에 그 구색은 편의점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삼각김밥부터 도시락, 음료수들이 거의 2,000종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카테고리에 맞게. 편의점이 왜 편의점이에요? 24시간 다 열려있고 우리 집 가까운 데 있고 이쁘게 잘 진열돼 있고 가격표도 때가 봐서 바로바로 고를 수 있고. 온라인에서 편의성은 뭐냐? 상품 검색, 결제, UI, UX 등등이 편의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저 중에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잡을 거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적정 수준. 그러다 떨어지면 안 돼요. 남들 수준으로 맞추는 것.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경쟁판이 어떻게 됐냐? 양강구도 혹은 뭐 하나 더 껴서 삼강구도 이렇게 보는데 뭐 다들 양강구도라면 어디? 네이버, 쿠팡. 하나 더 껴주면 습 SSG 정도 껴주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게 있긴 하지만 쿠팡 누가 뭐라 해도 1등인데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때문이죠. 오늘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내일 택배를 받을 확률은 99.5%나 됩니다. 99.5%예요. 월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요. 저 내일 안 오던데요? 그거는 택배사 문제가 아니라 셀러가 택배사에 물건을 안 준 거예요. 택배사 손에만 넘어가면 다음날 줍니다. 그래서 쿠팡이 로켓 배송. 그럼 네이버는 뭐? 강력한 검색. 네이버는 말 그대로 포털의 힘. 거기에 중요한 건 뭐? 네이버 페이라는 편의성. 쿠팡도 로켓페이 편합니다. 거기다가 쓱은 신선 새벽 배송. 세 가지 다 이제 배송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 와중에 네이버가 요즘에 물류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쿠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실한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을 통해서 쭉쭉쭉쭉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켓 배송을 통해서 확보한 배송 인프라, 고객에 대한 이제 인지도를 바탕으로 G에비뉴라고 하는 패션 서비스를 내놨죠. 옷도 로켓 배송처럼 오늘 사서 바로 내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카카오가 선물하기로 엄청난 거래액과 이익을 뽑아낸 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쿠팡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카카오 선물하기는 뭐 받는 분 정보를 몰라도 줄 수 있고 받는 분이 자기 주소를 입력할 수 있지만 빨리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로켓 배송에다가 선물하기를 얹으니까 말 그대로 생일 선물 같은 경우를 바로 그때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주문해도 그 다음날 새벽 혹은 낮에 혹은 전날 주문하면 생일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죠. 이미 깔려있는 로켓 배송을 활용해서. 네이버도 유일하게 약점이라고 평가받았던 게 배송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검색 좋아, 최저가 비교 좋아, 네이버 페이 편리하지. 근데 배송은 기존 택배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가 뭘 하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는 중개만 하고 셀러들이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 택배사를 이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최저가. 쿠팡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비싼 상품들 껴있죠. 근데 고객들이 모르고 사냐? 압니다. 나고 뭐 500원, 1000원 더 내고라도 내일 빨리 받고 싶어서 내일 당장 필요한데 네이버는 10,000원, 쿠팡은 11,000원, 오프라인 매장은 슬프게도 12,500원이니까 쿠팡이 사는 거예요. 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아직은 직접 하지는 않고 여러 물류 서비스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겠죠. 고객들이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빠른 배송 서비스에 충분히 돈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마트 그룹에서 이제 SSG. 특세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맥세권은 들어보셨죠? 이런 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맥세권.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슥세권. 그리고 최근에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슬세권. 이렇게 해서 배송 권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송 경쟁이 심해지는데 실제 배송 경쟁이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딘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걸 한 장으로 요약하면 물류를 소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품을 사지만 물류 서비스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실제 우리 집 앞에 내 손에 물건을 갖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택배로 싸우고 있었는데 낮에 누가 빨리 갖다 주냐 이랬는데 마켓컬리가 에이 뭐 그렇게 차도 막히고 복잡한 낮에 그래요. 새벽에 갖다 주면 되지 라고 해서 새벽 배송 경쟁이 이제 새로운 축. 이거는 단순하게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의 온라인 침투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과일, 야채, 고기, 생선은 보고 사야지 라고 했는데 온라인에서 사보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품질 보증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있잖아요. 안 사봤는데. 샀는데 안 좋으면 어떡하지? 100% 교환 환불 해드릴게요. 걱정 말고 사세요. 라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배달 시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졌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재택근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원래 직장인들은 회사 가서 밥 해먹나요? 사 먹었어요. 나갈 수가 없어. 배달시키는 거예요. 배달 서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배달 서비스 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배달업체들이 이런 거 갖다 줄 때 다른 생필품이나 소소한 것들 같이 팔면 좋겠는데 해서 배민이 비마트, 원래 있던 나우픽, 넥서스처럼 근거리 배송 서비스 30분 내 최대 1시간 배송을 보장하는 배송 서비스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업자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냐? 쟤들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고 온라인을 누르는데 아니죠. 우리도 매장을 풀필먼트 센터로 바꿔서 동네 할인점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아파트 인근에 있고 고객 거주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배송센터로는 최적입니다. 창고 공간도 있고 상품 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5만 개로 충분하고 배송 인프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송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 온라인 아니고 온라인이라는 기치로 매장을 풀필먼트 센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할인점 중에서도 특히 홈플러스가 후방 공간이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 제재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택배 서비스, 집에서 택배 받는데 자취하는 분들 택배 맡겨놓을 데가 없어요. 앞에 놔두면 아무리 한국에서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냉동식품 시키면 녹아버리는 경우 있죠. 그래서 GS가 예전에도 택배 보관 서비스 해줬는데 냉장고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럼 GS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온 김에 매장 한번 들러서 부족한 거 사가세요. 매장은 방문하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와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풀필먼트 센터는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류센터는 저 산 구석에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 넓은 땅에 크게 지었다고 하면 요즘은 조그만한 데에 도심에 30평, 20평짜리 다크스토어라고 하는 고객을 받지 않는 창고형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마트, 고객 트렌드, 배달 음식 데이터를 실제로 상품으로 치환했고요. 그리고 나우픽,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24시간 배송을 했었죠. 서울, 부평, 인천 쪽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창고의 개념도 예전에는 열심히 모아두는, 보관해주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그 뒤에는 물류센터,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흐름을 최적화하는 관계에서 지금은 고객 개개인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만족 최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팔레트 단위로, 그 다음에 박스 단위로, 요즘에는 상품 하나하나 단위를 보관하고 출하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즉시 배송, 더 이상 택배, 내일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손에 쥐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중에 주문하면 녹화 끝날 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실시간. 그렇게 되면 사실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할 거니까, 주말에 뭐 할 거니까 미리 주문해 놔야 되나? 그래도 하루 전에 주문해야겠지? 아니죠. 그냥 그날 내가 저녁 해 먹을 거 5시쯤 주문하면 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익숙해진 만큼 공급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더 익숙해지고, 그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것처럼 플라이 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자가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마이크를 쳤네요. 또 한 가지는 이 음식 배달 서비스들이 커머스, 공유 주방 같은 것들이 커머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고객의 구매 패턴을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필요한 소소한 제품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한 상품 판매 서비스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빠르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통 관점에서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 물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공급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은 24시간 이내. 새벽 배송은 아니에요. 다음 날까지 답변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은 안 합니다. 여기까지 진짜유통연구소 박성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